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특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명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수순이었을까요? 아니면 파격이었을까요? 사실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반대를 좀 심하게 했는데요. 예. 거의 최초로 반대를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 28일 날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아마 이제 통과시킬 예정인데, 글쎄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답을 찾기보다는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왜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풀다가 자꾸 참고서에 나와 있는 답을 먼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문제 풀기 시작하면 참고서에 의존하게 되고요. 네.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응용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정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과정이 좀 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열심히 우리끼리 문제 풀고 또 왜 이런 그 총선 참패가 결과되었는지 네. 그런 반성을 제대로 하면은 좋은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잘 먹혀들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 사항이 무기한 그리고 전권을 달라 이거였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다만 당헌 개정은 그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하겠다는 당헌이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이제 그 잡았던 8월 31일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 일정 요걸 삭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기한을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합의를 봤나? 근데 방금 나온 거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할 일이 뭔지는 둘째치고 생각의 주체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드디어 엿장수로 등극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전국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뭐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전국위원회가 열리니까 요거 좀 일단 좀 관전 포인트로 일단 좀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치 또 좋은 그 당의 운영은 사실은 그 제도화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마련이 잘 돼야지 그렇죠. 어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기도 정해지지 않고 말이죠. 이거는 그 통합당의 유신 체제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국회의원 수가 줄긴 했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원이 84명이 뽑혔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헌법 기관인데 이런 헌법 기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것을 외부의 인사가 답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조경태 의원하고도 전화 통화를 오래 좀 했습니다만은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제 이제 어떤 다선 의원님은 이거 그냥 이렇게 자중질환 일어나고 우리끼리 비난하기보다는 빨리 비대위 체제로 가야 국민들 보기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저는 보수의 철학이나 가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졌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여태까지 우리가 보여온 또 체질화된 잘못된 양태, 체질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번에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총선 참패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초선으로 들어온 분들 멋진 모습도 좀 보이고 네. 민심도 좀 담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죠. 예, 오늘 뭐 김영우 의원은 참고소 얘기도 하시고 84명의 당선인은 자습 써가지고 열심히 자습하다 보면 또 실력을 키울 거란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이 하루 세 끼 잘 먹고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을 해야 튼튼해지지 계속 영양주사나 영양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화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망해가는 게 그러니까 요인이 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 맛도 없고 네. 식자재도 신선을 하지 않고 홀 서빙도 엉망이고 네. 그다음에 계산대에서 그 계산해 주는 분도 무뚝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식당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간판을 바꿔 달겠다는 거예요. 간판을 바꿔 달고 사장님만 교체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손님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고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주방은 어떡하고 홀 서빙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성원들의 문제인데 구성원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뇌관인 게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정복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간다고 하는 이 일사천리의 과정에서 당선자들은 지금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이면서 당선된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새로 지금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배제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그러니까 임기가 개시가 되면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문제 있다고 만약에 집단 목소리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간판만 바꿔단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고 너무나 지금 부실하게 그냥 속도만 올리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가 또 비관적일 필요만은 없어요.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 84명 중에 40명이 이제 초선이에요. 이 반입니다. 네. 거의 정확히 반인데 이 40명의 초선이 제 목소리를 정말 낸다면은 충분히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요. 훌륭한 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미래한국당하고 만약에 합친다면 103명인데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3명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제일 야당으로서는 작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죠. 네. 그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죠.